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로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200일 넘게 미뤄온 대법관 후보를 전격 제청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협의해 온 관례를 건너뛰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 장관이 떠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와 대립하던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사를 밀어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이 같은 날 벌어진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대법원을 상대로 한 사법개혁 2차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정성호 장관의 사직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사이에 어떤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해도 뭐 과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야, 이 조희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는 거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 정치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은 1월 달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노태하 후임자를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9월 달에 지금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하고 둘이 지가 딱 앉아가지고 영남 한 명, 대구 한 명, 네. 호남 한 명 이래가 지가 뭔데 지가 정치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제청하는 꼴이거든요. 헌법 규정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에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지막 방점이 대통령이 임명한다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법관들 대법관 빼고 나머지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그렇죠. 나머지 법관은 뭐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대법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청만 절차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지가 하기 싫어 놓으니까 예컨대 이거 뭐 보도에 따르면 김민기라고 가수 아닙니다. 김민기 대법관 네네. 남자 아닙니다. 여자예요. 네. 여성 판사인데 김민기 대법관을 후보로 올리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중에 이름 까먹었다. 남편? 예, 남편하고 같은데 뭐 그걸 남편하고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보 성향일 것 같아서 뭐 우리 법 연구회라 그러더라 예, 둘 다. 그래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계속 뺐던 거예요. 아마 딴 사람 지금 신봉기라는 이제 대구 출신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남편이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와이프가 대법관으로 있으면 이거 이해 충돌이다. 말이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있는 걸 여기로 올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일단 속내는 진보 두 사람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명분. 만약에 보수 두 사람이라 그러면 어이구 부부니까 딱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보수고 꼴통 둘이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김민기 그거 아닌데 김민기 그 사람 보이 이 남편 잘 맞는 거 같다. 그랬을 거 아니야. 진보 성향의 나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법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민기 또 그러고 양모 판사도 있어요. 여사 판사. 거기를 이순위 해달라 안 되면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봉기라는 사람 하려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주구장창 제청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용구가 될 때 요때 같이 올린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올린 것도 문제라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청권이잖아요. 그렇죠. 제청권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임명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율을 해야지. 왜 조율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띡 던져놓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뭐 만약에 임명 안 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뭐 사법권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청권자는요. 임명권자와 의견을 교환해서 임명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제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계속 만나서 대면으로 얘기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잖아.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서류 띡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 뭐 헌법적 권한이라고? 아니 제청권자가 임명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행정처에서는 합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청와대가.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청와대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청와대가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근데 청와대에서 노한 거잖아. 손보기 안 된다. 그러면 그럼 김민기로 해라. 해라. 근데 쥐가 싫다며. 그럼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거지. 그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될 거고 7개월 동안 몰라 하지 마. 계속 비판했습니다. 왜 빨리 안 하냐고. 근데 계속 몰라.
이러다 갑자기 그냥 이랬다는 거잖아 지금. 하든 말든 대통령이 알아서 하든 던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뭘 협의를 기회를 안 주기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조희대가 구성한 거예요. 거기로 올라왔으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해야 되는 거야. 그 조건을 갖춘 거죠. 그럼 그때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 자르든가 김민기라는 그 후보가 그걸 통과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4명 중에 아무도 누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추천위원회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추천위원회는 조희대가 구성한 추천위원회란 말이에요. 그거 말부터가 딜레마인 거예요. 그럼 뭐 처음부터 추천위에서 빠졌어야지. 이해충돌이 나발이라 그거 있으면. 우리가 핑계지 사실은. 대법관들이 어쨌든 전원 합의로 올라가면은 대법관들이 우리 생사 여탈을 국민들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도 안배하고 성별도 안배하고 학교도 안배하고. 그런데 우리 대법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서울대 나온 60대의 경상도 사람이야. 맞아요. 남자. 이거 쫙 깔았어.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러면 학력이 떨어지는 서민들 또 뭐 영남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양하게 구성하는 건데 지금도 손봉기가 뭐야? 보니까 영남 출신에 향판으로 계속 그쪽도만 돌았더만. 네. 그러면 정치적 사건이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지 눈에 보이지 않나? 난 보이는데.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라는 건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노했는데도 계속 이거 밀라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서로 던져놓고 이 난리가 날 거 뻔히 예측하면서 했다는 것은 정치적 행동을 했다. 수작을 부린 거예요. 이제 이 수작이라는 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전원합의체 판결도 빨리 하면서 재판을 수작을 부렸다면 정치행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인사건을 지 맘대로 수작을 한 거예요. 사법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법부 대법원장 중에 누가 이런 수작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법부 대법원장들이 아니면 법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것들은 파동하면 뭐냐면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조희대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씨라 그러더라고요. 조희대 씨. 이게 법 기술을 떠나가지고 아주 야비한 방법을 쓴 거잖아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관에 없으면 소부 구성이 안 되거든. 특히 3부는 지금 대법관 2명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은구하고 또 태학 앞으로 그래 되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고약한 게 재판이 지연되잖아요. 그 책임은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상권 분립이라고 난리치면서 그 책임은 정부로 덮어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하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의 규정 하나하나를 이용한 거예요. 헌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국회에 동의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나오죠. 대법원장도 나오고 국회도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근데 방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방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임명권 대통령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다고요.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집권하면 국민의힘에서 뽑았던 보수정당이 뽑았던 대법원장 또 반대의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협의해가지고 임명권자한테 맞춰가서 왔단 말이야. 그 헌법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거야. 제청해주고. 그런데 조희대가 그 제청 그거 하나 딱 믿고 머리를 굴린 거, 짱구를 굴린 거잖아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짓거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뭐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이는 방법. 뭔가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탄핵은 좀 그래도 위헌 부담이 있지 않나요? 당이나. 지금 탄핵 가면 여론이 이제 120% 빠꾸를 해요. 그쵸. 문제는 빠꾸 했을 때 문제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의회 독재니 뭐 그쵸. 돌아올 거 그렇죠. 뻔히 알면서도 그랬네. 뭐 이게 이제 조중동하고 이제 보수 언론하고 그러겠지. 야당이 연합해서 공격할 거니까. 뭐 그리고 그런 실제로 한덕수나 이런 거 임명 안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위법한데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거든 이제껏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그래서 탄핵 될지 안 될지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뭐 또 탄핵한다고 난리하면
저기 국민의힘이나 저기서 난리 칠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에서도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을 직접 집행해야 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성호 장관. 정성. 네. 그만두셨네요. 정말 네. 근데 이제 나가서 근데 정성호 장관이 그만둔다고 하니 그 당에서 누군가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아유, 그렇게 난리쳐가 그만두신 거 아이가? 맞아. 힘들기도 하고. 네. 아니 그것도 자기 혼자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몇 명이나 올려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그랬죠. 그래놓고는 나간다. 근데 왜 또 나가지 말래? 왜 나가지 말래요? 무책임하다 나가지 말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오면 이제 무섭거든. 이제 당에서 만나야 되니. 이 문제가 혼내겠죠 나가. 그러니까 공기 잡을 것 같은데. 그때와 내가 너 때문에 이빨이 안 빠졌어. 이씨. 내가 말했던 김모하고 박모 둘이는 그 의원 둘이는 되게 혼날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이거 참 법무부 장관 다시 인선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이것도 얘기는 딴 거는 몰라도 환경부 장관을 얘기했다 좀 그런데 그런 장관은 되게 그냥 돼요. 의원 출신 와주면 김성한 장관 죄송합니다. 환경부 장관 뭐 이런 좀 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주요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털걸요. 아마도. 그러면 인선 그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기억나는 거 보면 다 힘들었지 않나? 조국도 그랬지. 추미애, 박지원 시켜 박지원. 박지원, 안주 변호사. 박지원 80. 어른 그 박지원한테 막 박은정, 김용민이 막 와 이렇게 안 거야. 그렇겠네. 어. 박지원 국정원장 됐으니까. 그럴까? 뭐 어때? 어. 뭐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인지 방위가 하는데 뭐 어때? 뭐 어때? 한대 하나 그러면 하지 않을까? 하신대 나쁘지 않다. 이게 신의 한 수다. 박지원이면 그 청문회 하기도 그래요. 옛날에 그 저기 청문회 하다가 막 뭐라 하니까 엄청 혼나고 이랬거든. 저게 지금 하태경이 막 뭐라 하니까 좀 그러지 말라고 막 박지원이 혼내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좋다. 박지원 좋다. 80인데 80 넘었지. 넘었지. 넘었죠. 80 넘었지. 네네. 좋다. 네, 뭐 이건택이 나오고 쉽지 않아요. 박근태 다 초선 아니에요? 초선이. 네. 초선이 말빨이 좀 먹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송영길 얘기도 나오고 하겠지. 송영길 또 변호사야. 변호사지 송영길은. 그래서. 변호사지. 변호사지. 그러니까 뭐 자격은 충분하지. 그 감옥도 다녀서 교정 시설도 경험해 보시고 최근에 교정 시설을 365일 동안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교정을 해보셨으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딱 좋아요. 수감자가 너무 잘 알아. 수감자지. 이런 사람이 없거든. 교정 시설 경험하고 바로 한 1년 만에 1년 안에 법무부 장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마 순시 자주 갈 걸 서울구치소나 이런데. 아니면 뭐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예전만큼 파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박범계 한 번 더 하라 그래. 박범계를 한대? 그냥 막 막 얘기해. 그냥 무조건 던져 지금. 야매 공천이야 이것도. 박범계 의원도 사실 하라면 하겠다. 짜잘할 것도 없는데. 뭐 본인이. 그리고 청문회 통과하기도 쉬울 끼고 그 사이 뭐 2년 3년 만에 뭐 기스 있을까요? 난 건 없을 거고 그러면 또 저 박범계 의원이 4선인가 3선인가 4선 정도 되잖아. 네. 다음에 저기 공천 그런 것도 있으면 오히려 임팩트 있으려면 법무부 장관 같은 거 하는 게 낫거든. 괜찮네. 하라 그래. 그럼 뭐. 다들 김용민 시키면 어떠냐고 막. 김용민 안 하려 그럴 걸? 그래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아주 소리를 책임지는 지르고 자리에 다닐 못 갑니다. 네. 그냥 우선 던져놓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검찰청 폐지, 이제 뭐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지휘부 교체하고 이러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 이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네. 이 제도를.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부작용이 권력자들한테 생기느냐 그게 아니야. 힘 없는 그런 일반 서민들한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 근데 소유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가서 본인이 또 입법에서의 또 뭔가를 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네. 그런 뉘앙스죠. 가만 안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뉘앙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완 대책으로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수의 국민이 폐지를 반대했는데 강행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 30대 젊은 여성은 그래도 민주당 편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편이었는데 이 보안사건 폐지로 해서 확 돌아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끌고 갔을 때 뭐가 또 튀어나오면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다뤘어. 보안사건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그 스스로 목숨 끊은 성폭행 피해자 다뤘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면 더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장관 해봤으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지. 자기는 반대했는데 밀어붙여서 통과됐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또 그런 모든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야 강경파들은 자기들 그래서 주장해가지고 뭐 인기 얻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네.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 피해 그다음에 비난은 대통령 오로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때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정말 안에서도 엄청 많이 고생하고 이제 또 나가서도 또 싸워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정성호 장관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또 광고할 뭐 광고에 뭐 타이밍입니다. 하죠. 뭐 정성호 장관 네. 얘기 5분 하고 그냥 광고하네요. 아니 뭐 이제 하겠습니까? 좋아요, 이제 좋아요. 그만두신다고 했고 나가서 이제 또 활동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도 계속 보도되는 게 그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인데 3개월 동안. 그게 이제 자기 언니가 제주도 간다고 가고 실종이 됐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경찰이 언니랑 통화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대요. 이러니까 동생이 개인적 뭐 일이 있나 그러면 연락됐다니까 다행이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다시 실종 신고한 거지. 그때 다시 보니까는 뭐야? 전화 기록이 없네. 이러네. 그때 허위 보고한 거지. 아니 뭐 그거는 하기는 안 되겠어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경찰 잘못을 가잖아요. 옛날 비밀 같았으면 그래. 근데 지금은 이거 봐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바뀐단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론이 더 안 좋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경찰이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최근에 무슨 사건도 있었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거기 3명이 타고 있어서 여성 1명, 남성 중년 여성 남성 그다음에 여고생을 남자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친구가 들어오니까 그 옆에 있는 여성이 와이프였고 그 여성이 성추행한 걸로 이걸 둔갑을 시킨 거야. 네 60대 남성이었고 근데- 와이프한테 그거를 근데 문제는 그 여성이 와이프도 아니야. 그 또 와이프 엘리베이터 같이 탔던 여성은 지인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는 집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지인한테 부탁을 한 거야. 전화하면서 이거 경찰하고 통화하면서 와이프인 척 해달라. 그러니까 지인이 와이프인 척 해줘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입건이 된 거야. 그걸 경찰이 그대로 송치를 한 거야 검찰에.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밝혀냈어요. 뭘 봤냐? 전화 통화 기록을 본 거야. 그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있잖아요. 왜 그 경찰은 그걸 못 보냐고. 그거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보안 수사를 해서 범인을 제대로 밝혀냈고 남자를 구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보안 수사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래서 이런 어떻게 일이 몰고 갈지. 벌써부터 하나씩 일어나는데 법 통과되고 이제 중수청 만들어지고 뭐 공소청 만들어져서 뭐 경찰이 조금만 잘못해서 다 보안 수사권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나오죠. 거예요. 언론은 그렇게 몰고 가겠죠. 보십시오. 그렇지. 그러면 그 책임은 이제 대통령한테 또 다 미루는 뒤집어지겠죠. 거지. 네. 인양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히데요시. 아하. 대법원장 조요토미 히데요시. 오늘 김민석 대표의 얘기로는 이건 법기술자 원장. 법기술원장. 법기술원장. 예. 응. 조희대가 안 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더니 갑자기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을 했는데 관례를 깨버렸다고 합니다. 일단 2명 중에 1명은 관례대로 했는데요. 1명은 누가 봐도 이제 그 임명해야 될 사람인 거고 1명은 이제 대구 지법이고 또 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왔어요. 부산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례대로 조율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부와 사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걸 안 하고 패싱을 해버리고
내 사람 하나는 꽂겠소. 꽂아도 되잖아. 이러면서 꽂겠다는 식으로 지금 한 명을 툭 던져버린 거예요. 청와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확인을 해준 상태고요. 서로 한참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면한 가운데 이 제청을 하는 과정은 관례이고 관행인데 이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냥 툭 제청해 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이 손봉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이 그리 동의하지 않는 인물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민기 부장판사인가? 김성수 부장판사. 그거 됐고 네. 그 했으면 했던 사람이 있대. 네. 그 사람은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추천 올라온 사람 중에 네. 그 올라온 사람도 대한변협 그 엄청나게 보수적인데 네. 그리고 전국 대학원 대학원 교수들 모임 완전히 보수적인데 거기서 6명 올린 거 그걸 또 한 번 내란당 잔뜩 들어가 있는 협의회에서 또 한 번 걸러갖고 올린 사람 중에 이 사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이름이. 이름이라면 안 되나? 인양반이 조이대 씨가 조이대 씨가 씨는 빼자. 조이대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인데. 아니 근데 이게 다 떠나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예를 들면은 추천을 하잖아요. 대법원장 쪽에 추천을 했을 때가 올해 1월 20일인가 그래요. 아이고야 6개월도 넘게 지났네. 7개월 지났네. 209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안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또 한 번 등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전당대회 기간에 딱 가지더니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 탄핵을 안 했습니까? 이 탄핵해야 됩니다. 이 사법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 헌법상 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예. 대법원장이 지금 무려 200일이 넘도록 대법관 후보도 대통령께 제청하지 않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냐? 네. 이런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휘리릭 제청을 해버린 거죠. 네. 근데 그 방식도 문제고 지연시킨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예. 우리 유플님이 성범님 겸공과 매부를 은근깐 게 아니고 대놓고 뭐라고 하죠. 대놓고 뭐라고 하는겨? 저는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도 하고 비겁하게 할 얘기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싶었냐면 민주당 몰빵론 하다가 지민미주 할 때 그때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비겁하게도 참다가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왜 거기 말도 안 되는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따라다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좋은 채널들 많아요. 일일 영식 보세요. 그거 보시면서 그들이 민주당 위에 있었어요. 그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다스베이다인가 거기서 의원들 당선됐다고 당선증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당선증 까고 큰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보다 장 외에 있는 이런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스피커가 상황이 되어버린 이 상황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그걸 깨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김용민 의원의 판단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 이번에 확인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세력이 크고 숫자도 많고 강하고 똑똑한 분들도 많아요. 가르치려고 해서 문제지. 그런 분들이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도 많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청년들 용역촉법 얘기 들어가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왜 고개 쳐들만 하니까 지금 발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벌한 악플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역시나 가르치듯이. 잘 생각해보세요. 멍청하고 바보들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다.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자, 아무튼 조희대를 보면은요. 오늘 출근할 때도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답 안 왜 했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수고하십니다 하고 씩 웃으면서 가요. 싸가지 없게. 싸가지 없어요. 씩 웃어요. 허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반년간 들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속내. 저는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고 이 아. 지랄을 하는 건가? 저도 진짜 그치? 저도 오늘 그 생각했어요. 진짜 싸가지 없 비열한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도를 빠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과 대통령 지지도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물 떠다놓고 기도했던 저 내란당 놈들과 포함해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상 패배한 이후에 그런 논조들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진짜 책임을 묻고 싶었다. 조희대를 저렇게 발발 뛰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 다 책임져야 된다. 아무튼 내란 땐 숨어있던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딱 탄핵되고 나서 충성하려고 내신으로 계속하려고, 내신이 아니고 신여라고 하죠. 신년으로 계속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잡아먹으려고 이틀 만에 6만 쪽 보고 파기환송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 내란범들 갑자기 소부에서 하던 거를 전원합의체로 바꿔가지고 시간도 질질 끌게 만들어 놓고 지지율이 이제 하락 국면에서 그 지랄을 시작한 거거든요. 정말 비열한 인간인 거예요. 자그마치 내란 수괴가 임명해준 인물로 지금까지도 그 수괴의 시녀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끔찍한 인간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동혁은 탄핵해봐라 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F 위원장은 누구? 물병을 설마 물병을 던져 이놈의 실기가 단장님이 되셔가지고 진짜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원래 29년 중순까지인데 네. 70세가 정년이라서 내년 6월 초면 끝나요. 네. 몇 달 안 남았어요. 탄핵하게 되면 그 기간 좀 걸리거든요. 네. 거의 장난질을 못 친다고 보면 돼요. 저는 좀 지지율 이왕 떨어진 거 더 떨어지면 또 올리는 맛이 있잖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난질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퇴임할 때까지 그냥 그 뒷방 거시기 같이 내란 때 숨어있듯이 숨어있게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년 6월 5일까지라고 하네요. 정년이. 다 못 채우는데, 임기를 다 못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윤건희가 조희대를 임명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항상 지론이 그거였잖아요. 능력 안 되고 다 이제 끝났다 싶은 사람들을 임명해야 나한테 충성한다. 그렇죠. 그거예요. 조희대 그겁니다. 근데 혹시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 출생신고 넣는 거. 이미 70세 넘은 거 아닌가? 뭐 조사 한번 해보면 안 되나? 근데 오늘 보니까 거의 연령대는 그에 준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넘은 거 아니야? 아무튼 출생신고 잘못된 건 아닌가? 늦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오늘 김민석 의원도 얼굴 빨개져. 김민석 대표가 화나니까 나갔더라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화내더라고. 네, 김스타 같았어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중심 잡고 추진해 나갈 사람들도 잔뜩이고 하니까 조희대 탄핵은 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 퇴임 때까지 안 보이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저 인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앞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와중에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조희대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를 추천해둔 상태였는데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요. 지금 8월이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놈의 조이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이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뭐는-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예. 조이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이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이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 세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아, 둘 다 기각 못 하게.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그럼-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네, 보내고 그럼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 대법원장의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이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예.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보이는데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무섭다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은혁 이제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유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는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필요한데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정성호 장관의 사직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떠났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움직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가? 정성호 장관의 사직이 검찰개혁 노선의 재정비를 의미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사법부 인사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을 둘러싼 1차전이 끝나기도 전에 대법원을 둘러싼 사법개혁 2차전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두 사건이 단순히 같은 날 벌어진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법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치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의미를 계속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